과일을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박아 두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루티프루츠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한 방에 끝내는 걸 선호하는데요. 특히 딸기는 꼭지를 손질하기가 정말 귀찮아서 미리 잘라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일부분이 상했을 때 가만히 두면 다른 것까지 썩게 되니까 더 오래 보관하려고 손질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밀폐용기에 착착 정리해서 깔끔한 상태로 보관하는 분 등등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파인애플, 망고, 칸탈루프 멜론, 수박, 딸기, 키위를 잘라서 보관했을 때 또는 온전히 보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다만 이 과일들이 모든 과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외의 과일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품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 오늘 자료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그래프를 일일이 가져오면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만큼 생략된 부분도 있으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더보기란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크게 외관, 비타민C의 변화, 카로티노이드의 변화, 페놀류의 변화 이 4가지를 4도씨에서 9일 동안 보관하며 비교했어요. 먼저 첫 번째,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을 잘라서 보관한 경우 표면에 갈변이 생겼던 반면 통과일은 당연히 갈변 없이 품질이 유지되었어요. 특히 자른 파인애플을 어두운 곳에 보관한 경우에는 표면에 갈변이 덜 생겼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경우에는 자른 파인애플에서 함량이 증가했던 반면 통과일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어요. 또 다른 항산화제, 카로티노이드의 경우 자른 파인애플은 3일차부터 감소하여 통과일 대비 25% 낮아졌어요. 과일의 항산화제 하면 또 빠지지 않는 페놀류는 자른 파인애플이나 통파인애플이나 큰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 망고를 비교해 볼게요. 자른 망고와 통망고는 모두 6일차까지 품질이 유지되었지만 6일차부터는 자른 망고의 시각적 품질이 더 떨어졌어요. 비타민C의 경우 성숙도의 영향으로 통망고는 계속 증가했고 9일차의 자른 망고는 처음보다 10% 감소했죠. 카로티노이드의 경우 망고의 품종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주로 베타카로틴이 여기에 40%를 차지해요. 통망고의 카로티노이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른 망고는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9일차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페놀류의 경우 모두 3일차까지 약간 감소했지만 그 이유는 유지되었어요. 세 번째, 칸탈루프 멜론을 비교해 볼게요. 칸탈루프 멜론은 자른 경우 9일차에 상품성이 떨어졌던 반면 통멜론은 9일차까지 품질이 유지되었어요. 보관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단함은 시간이 갈수록 모두 점점 감소하여 통멜론은 36%가 감소했고 자른 멜론은 41%가 감소했어요. 멜론이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연화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비타민C의 경우 자른 멜론과 통멜론의 차이가 없었고 카로티노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했지만 자른 멜론과 통멜론 사이에는 차이가 미미했어요. 페놀류도 모두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자른 멜론의 경우 9일차에 좀 더 감소했어요. 네 번째, 수박을 비교해 볼게요. 수박의 경우 독특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5도씨에 보관한 통수박은 품질이 떨어진 반면 14도씨에 보관한 통수박은 9일까지 양호한 품질을 유지했어요. 또한 잘라서 5도씨에 보관한 수박도 품질은 유지되었는데요. 수박은 시원하게 먹는 게 제맛이니까 먹기 몇 시간 전에 통수박을 냉장 보관하거나 미리 잘라 놓는다면 더 좋겠죠. 비타민C의 경우 서로 차이는 없었지만 9일차에는 자른 수박이 좀 더 감소했어요. 수박의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는 라이코펜인데요. 제가 전에 라이코펜이 엄청 많은 식품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코펜의 황제인 토마토에 비해 최대 167배나 함유되어 있거든요. 수박의 라이코펜 함량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고 서로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페놀류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딸기를 비교해 볼게요. 딸기는 과일의 외벽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른 딸기와 통딸기 모두 품질이 감소했어요. 특히 딸기를 잘라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6일차부터 급격히 품질이 떨어졌어요.
비타민 C의 경우 통딸기와 자른 딸기 모두 함량이 증가했고 서로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카로티노이드의 경우 통딸기와 자른 딸기 간의 차이가 미미했지만 9일 차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 통딸기가 더 많은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기는 6일 이후에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9일 차의 결과는 무의미하죠. 따라서 카로티노이드는 모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딸기에는 페놀 화합물도 풍부한데 그중 안토시아닌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통딸기와 자른 딸기 사이에 페놀류의 변화는 없었답니다. 마지막 키위를 비교해 볼게요. 키위는 자를 경우 품질이 급격히 하락했고 6일 차에는 시장성이 사라졌어요. 특히 이 단단함은 자르고 난 뒤 수시간 내에 빠르게 줄어들었는데요. 키위는 수분 함량이 높고 부드러워서 미생물이 자라기 좋으며 빠르게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통키위는 품질이 비교적 덜 감소했어요. 비타민 C의 경우 통키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자른 키위는 소폭 하락하며 6일 차에 처음보다 7% 감소했어요. 키위 속의 카로티노이드는 45%가 루테인인데요. 그 함량은 서로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페놀류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고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 과일을 잘라서 보관해야 하나 통으로 보관해야 하나, 그건 케바케다. 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로 과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잘라서 보관하면 영양소가 소실되어서 무조건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다만 이건 최대한 위생적으로 잘랐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비위생적으로 자른다면 오히려 부패할 가능성도 있겠죠. 사도시에서 균이 자라기는 어렵지만 아주 천천히라도 자라긴 하니까요. 만약 잘라서 보관하신다면 섭취하기 전에 냄새나 외관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과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감사한 일이지만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지적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움이 되도록 댓글은 지우지 마시고 댓글을 다실 때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프루티프루츠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